책 듣는 방구석 책방입니다. 마리안느 머스그로브 지음, 김호정 옮김, 책 속 물고기 출판. 이 책의 제목은 걱정을 걸어두는 나무입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1장, 왜 나만 참아야 해? 8분 47초. 줄리엣 제니퍼 존스가 문을 열고 화장실 밖으로 나왔다. 그러고는 곧장 동생에게로 걸어갔다. 8분 47초. 오피리아가 손에 든 스톱워치를 누르며 말했다. 언니, 그 안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오피리아가 호기심 가득 찬 표정으로 물었다. 엄마, 오프가 내가 화장실에 있는 시간을 또 쟀어. 줄리엣은 오프, 그러니까 줄리엣의 여동생인 오피리아를 흘겨보며 푼소리로 엄마를 불렀다. 하지만 엄마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줄리엣은 얼굴이 붉어진 채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오프는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노란 수첩을 왼쪽 칸에 8분 47초라고 적었다. 그런 다음 수첩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언니를 뒤쫓았다. 줄리엣은 집안 여기저기를 뒤지며 엄마, 아빠를 찾았다. 엄마는 거실에서 셰익스피어 희곡을 읽고 있었다. 그런데 어찌나 푹 삐져 있는지 줄리엣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나에게 5분을 다오. 그 뒤에 그대와 이야기하겠노라. 엄마, 줄리엣이 소리쳤다. 그러자 엄마는 평소 엄마 말투로 말했다. 그러니까 엄마 말은 5분 후에 이야기하자는 거야. 엄마와 지금 당장 대화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줄리엣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실을 나와 아빠를 찾으러 갔다. 아빠는 세탁실에서 화산 모형을 만드는 중이었다. 아빠의 상황도 엄마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용암, 화산재 폭발 외에 다른 이야기를 아빠와 나눈다는 건 불가능해 보였다. 줄리엣은 점점 짜증이 나는 듯 이마살을 찌푸리며 할머니가 있는 별채로 발길을 돌렸다. 뒤뜰에 있는 별채는 줄리엣 가족이 사는 안채와 긴 복도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어딜 갔는지 할머니는 보이지 않고 대신 쪽지 한 장만 달랑 문에 붙어 있었다. 만들기 수업 받으러 갔음. 이번 주엔 매듭, 레이스로 냄비 받침을 만듦. 줄리엣은 툴툴거리며 돌아섰다. 그런데 등 뒤에 지금 제일 보고 싶지 않은 인간이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오프 말이다. 오프는 지난주에 놀이터에서 배운 짜증 노래라는 말도 안 되는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짜증나, 짜증나, 짜증나. 나 점점 싫어지는 노래. 정말 짜증스러우니까. 이것이 1절이다. 그리고 2절은 절망이야, 절망이야. 점점 싫어지는 노래. 정말 절망적이니까. 이렇게 22절이나 이어지는 노래였다. 오프는 이 노래를 부르고 또 불렀다. 짜증나. 줄리엣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입에선 이를 가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러자 온몸이 근질대더니 금세 따끔거리기 시작했다. 이런, 안 돼. 또 시작이야. 줄리엣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온몸에 붉은 두드러기가 난다. 신경과민성 발진 증상이다. 이 증상은 7년 전 오프가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물론 줄리엣은 이 증상이 시작된 시기가 오프의 출생과 일치한다는 것이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믿는다. 짜증나. 줄리엣은 오프를 피해 긴 복도를 냅다 달렸다. 그리고 손님이 왔을 때 꼭 잠가두어야 하는 방을 지나 오프와 함께 쓰는 침실로 들어갔다. 줄리엣은 재빨리 문을 잠근 뒤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다. 이제 비로소 마음이 놓이는 듯 했다. 줄리엣은 고개를 돌려 벽에 붙은 글귀를 바라보았다.
엄마가 특별히 줄리엣을 위해 써준 것이었다. 나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다. 줄리엣은 속상할 때마다 이 글을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또 읽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줄리엣이 막 소리내어 읽으려는데 방문 너머로 오프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읽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버렸다. 점점 싫어지는 노래. 줄리엣은 엄지손톱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근심, 걱정, 고민,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저도 모르게 하는 행동이다. 줄리엣은 너무나 속이 상했다. 오프가 아니어도 걱정할 일, 스트레스 받을 일들은 이미 충분했다. 아빠는 매사에 갈팡질팡하고 엄마는 항상 일에 파묻혀 있고 게다가 할머니까지 호신용 경보기를 달기 싫다고 불평이다. 이게 어디 11살짜리가 감당할 수 있는 가족인가? 게다가 학교에는 휴 알렌까지 있으니 정말 절망적이니까. 줄리엣의 두드러기는 마치 보병부대가 행진하듯이 팔과 다리로 마구 퍼져나갔다. 줄리엣은 완전히 넋이 나가기 전에 당장 무언가를 해야만 했다. 줄리엣이 할 수 있는 건 오직 한 가지뿐이었다. 오프의 장난. 분류하기. 줄리엣이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하는 일이다. 촛불을 밝히거나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며 기분 전환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줄리엣은 그동안 방 안에 고이 모아놓은 신기한 물건들을 다시 나누며 기분을 풀곤 했다. 줄리엣의 보물 목록은 이렇다. 지우개 수집품 143개, 말라비틀어진 매미 허물 51개, 자동차 번호 집 앞에 서 있는 자동차 번호판에 적힌 번호들, 개근상으로 받은 예쁜 리본 12개, 사용한 버스표 화요일까지 모은 것 67개, 피라냐라는 이름의 파라지오. 방 안엔 봄부터 하나씩 모으기 시작한 꼬맹이 선인장들이 줄지어 모여있었다. 줄리엣은 비도 내리지 않는 집안에서 선인장들을 예쁘게 돌보았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다. 잘 자라준 선인장들이 고맙기까지 했다. 줄리엣은 파란색 상자를 꺼냈다. 뚜껑엔 반짝이는 은색 글자가 굵게 박혀 있었다. JJJ 줄리엣의 전체 이름인 줄리엣 제니퍼 존스에서 글자들을 딴 것이다. 마치 낚싯바늘 3개가 나란히 놓여있는 것처럼 보였다. 파란색 상자는 다름 아닌 줄리엣의 전니가 담겨있는 상자다. 줄리엣은 그것들을 보송보송한 흰 천으로 감싸 상자 안에 넣어두었다. 이제 내 보물들을 정리해볼까? 이번엔 어떤 식으로 나누지? 줄리엣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하얀색, 노르스름한 색, 회색, 이렇게 색깔별로 나눠볼까? 아니면 모양별로 묶어볼까? 크고 네모난 것, 작고 뾰족하고 묵직한 것, 작고 속이 빈 것으로 말이야. 아니면 물건 주인별로 아빠 것, 오프 것, 내 것, 제일 친한 친구린지 것으로 나눠보는 것도 괜찮겠다. 줄리엣은 타페시의 상자를 조심스레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냥 모양별로 나눠야겠다. 줄리엣은 상자 뚜껑을 두 손으로 잡고 살짝 들어올렸다. 오프. 갑자기 줄리엣이 천장이 떠나갈 듯 소리를 질렀다. 상자 안에 있어야 할 줄리엣의 전니들이 모두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이런 짓을 할 사람은 당연히 오프밖에 없다. 줄리엣은 방 안으로 들어온 오프에게 다짜고짜 소리쳤다. 내 물건에 손대지 말란 말이야. 뭐? 오프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줄리엣을 바라보았다. 내가 내 전니들을 모두 가져갔잖아. 전니라고? 오프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되물었다. 그래, 내 전니, 내 보물 상자에 들어있던 전니 말이야. 아, 그거? 틀니를 만들려고 잠시 빌린 거야. 뭐라고? 점토로 한번 틀니를 만들어 보려고. 근사하지?
오프는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으며 응청스럽게 대답했다. 줄리엣의 몸이 또다시 근질거리기 시작했다. 오프. 맞아. 강력 접착제로 붙이면 되겠다. 줄리엣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잘못을 하고도 뻔뻔스럽게 자기 말만 늘어놓는 오프가 눈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속이 뒤집혔다. 야! 결국 줄리엣의 입에서 길고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나왔다. 꼬마 아가씨들, 이제 그만하세요. 언제 왔는지 엄마가 방문 앞에 서 있었다. 오늘 싸움은 이걸로 충분한 것 같구나. 그렇게 싸워봤자 뭐가 남겠니? 엄마는 줄리엣과 오프가 싸울 때면 특유의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말투로 싸움을 말렸다. 줄리엣의 엄마는 심리학자라 그런지 형제 간의 갈등과 경쟁에 대해 정말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언니인 줄리엣과 동생인 오프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서도 말이다. 엄마는 우리가 어떤 기분인지 말로 표현해보라고 할 게 분명해. 오프가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그것만은 제발. 줄리엣은 속으로 외쳤다. 하지만 엄마는 셋을 위해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너희들에 대해 엄마가 곰곰이 생각해보았단다. 그 결과 우리의 기분을 말로 표현해보는 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어. 오프가 눈썹을 위로 치켜올리며 거봐, 내 말이 맞지? 하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기분을 말로 표현하는 건 이런 것이다. 난 내가 A를 할 때 B와 같은 기분이 들어. 예를 들어 난 내가 사탕을 빨아먹고 다시 봉지 안에 집어넣을 때 굉장히 화가 나. 라고 말하는 것 말이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쪽은 늘 줄리엣이었다. 한 번은 줄리엣이 이렇게 말한 적도 있다. 난 내가 스톱워치를 들고 날 따라다니며 시간을 잴 때 굉장히 불안해. 잠시 뜸을 들이던 엄마가 줄리엣과 오프를 번갈아 보며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럼 누가 먼저 해볼래?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줄리엣과 오프는 서로 눈치만 볼 뿐 입을 열지 않았다. 좋아, 그럼 엄마가 먼저 하면 어떨까? 엄마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카펫 뒤에 앉아봤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 둘이 싸울 때면 엄마는 정말 속이 상하고 지친단다. 너희들이 싸우는 소리를 들으면 긴장을 하게 되고 아주 불행하다는 기분이 들어. 말이 끝나자 엄마는 줄리엣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자, 이제 내가 해보겠니? 걱정, 혹을 달고 다니는 아가씨. 갑자기 오프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끼어들었다. 걱정? 언니한테 그런 혹이 있어요? 그거 혹시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샤워할 때도 신발은 꼭 신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시작이다. 줄리엣은 오프의 저 재미없는 말장난에 진절머리가 났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줄리엣은 감정 표현을 안 할 수가 없었다. 줄리엣은 텅 빈 상자 안으로 눈길을 돌리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프가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제 물건에 손을 댈 때 전 오프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리고 싶은 기분이 들어요. 줄리엣, 그런 말을 하는 시간이 아니잖니. 엄마는 줄리엣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줄리엣은 괜히 말했다는 생각에 팔짱을 끼며 입을 다물었다. 그래, 어쨌든 좋아, 오프. 이제 내 차례야. 이번엔 엄마가 오프를 바라보았다. 오프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어 보이다가 뭔가 생각난 듯 입을 열었다. 웬디와 브라이언이. 그래, 오프, 정말 재미있구나. 엄마가 오프의 말을 잘랐다. 이번엔 엄마가 오프의 장난스러운 말에 화가 난 듯 보였다. 엄마 말은 그게 아니잖니. 오늘은 이쯤에서 그만해야겠구나. 아무래도 너희들 다 방 안에 그대로 있어야겠다. 나오지 말고
정말요? 그 말은 그러니까? 줄리엣이 엄마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레 물었다. 그래, 바로 그거야. 각오하고 있어. 엄마는 짧은 경고만 남기고 방을 나갔다. 손님이 오면 꼭 잠가두어야 하는 방. 각오하라는 엄마의 경고는 어떻게 된 걸까? 줄리엣은 문득 궁금해졌다. 24시간이 흘렀지만 지금껏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줄리엣은 마음을 가라앉힐 겸 할 일들을 점검해보기로 했다.